대학원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하고 쭉 준비하면서 결국은 가장 관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지금 학부를 졸업하는 것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학원을 고려한다면 뭘 알고 싶을까? 그게 그냥 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내가 욕 들어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집 안에는 있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이 무슨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드릴 텐데 그러면 유명하다라고 언급된 교수님은 괜찮으시겠지만 언급이 안 된 동일 분야의 교수님은 쥐가 뭔데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갈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석하신 여러분이 우리 한양사이버 지금 학부에 다니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도움이 되시겠죠. 물론 우리가 끝나고 이 뒤풀이를 목적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놀라운 대학원 진학률을 올해 그리고 내년에 보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내용들 목차는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학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몰라가지고 대학원 가셔놓고도 질문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실컷 결혼해서 살다가 근데 너가 누구더라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 대학원 진학 실컷 해놓고 어머 내가 다닌 대학원이 그럼 그 대학원이 아니야? 뭐 이런 굉장히 특이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원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 이 리스트 모은다고 뽕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특강을 여러 번 다녔었는데 준비했었던 특강 중에 가장 실무적인 특강이고요. 그리고 특강 자료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애착이 가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1,000원씩 받고 판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 입시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쓸 수 있는 건 썼고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를 대충 훑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약간 노골적으로 썼다라는 느낌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시 문제의 예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자료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우리가 뭘 고려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뭐랄까 총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강론이라기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원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원 가고 싶으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학부에서 내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대학원 공부까지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고민을 하실 때 간단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에서 자기 안의 답이 선명해질 때까지 조금 더 마음을 선명하게 되게끔 에너지를 모으시면 돼요. 그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엔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비슷한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혹은 술잔을 부딪히다가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실무를 뛰면서 내가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서 결정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대사회는 평균 수명 굉장히 깁니다. 천천히 결정하셔도 결코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 꽤 있으시거든요. 저희 왜 대학원도 있으니까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벌써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지금 대학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신데 뭐 40 중후반에 공부하셔가지고 50 초반부터 전문가 따시고 난 다음에 한 100살 사시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몇 년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늦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으셔서 빨리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세요.
빨리빨리 하시면 빨리빨리 죽으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더라도 내 마음에서 뭔가가 선명해질 때 그때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기타 고려할 사항들은 등록금 마련이라든지 진학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으시겠죠. 개별적으로 제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삶의 어떤 한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 간의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균형이 가져다 주는 소위 말하는 게슈탈트가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슈탈트 심리학 아마 공부하실 때 배우셨겠지만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의 총합을 뛰어넘는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진학, 빨리 공부하고 어떤 부분의 성취를 이루다 보면 자기가 지금 처해진 입장에서 조금 상쇄되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크다면 균형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자였으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와 공부와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같이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진학 시기를 좀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원 진학을 그래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대학원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지원 대학원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대학원을 검색하시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많으면 선택권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적으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한 달 정도 전이었었나? 우리 학과 홈피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고 이 대학원 진학과 관련돼서 특강을 마련을 할 텐데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몇 분 학우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셨는데 메일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 그냥 대표적인 메일을 나눌까 합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3학년으로 들어온 어떤 학생입니다. 라고 하고, 상담 심리학과 공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상담 심리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은데, 그 다음은 거의 모든 학우님들이 저한테 동일하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막상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니, 어느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할지, 상담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영어 공부 안 한 지 오래돼서 자신 없는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전공 공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혼동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원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은 저기요 상담 심리학과 대학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포털 찾아봐 이러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친절하지 않은 대답 같아서 특강 때 꼭 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 준비사항, 공부 내용,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어떤 대학이 있나 그걸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변 정보, 스터디 그룹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아마 이 메일에 담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충 대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Q&A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특강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게시판 활용하시거나 메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대학원 정하는 기준은 각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현실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으시겠죠?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자, 대학이나 대학원의 지명도를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양사이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깨놓고 말해서. 그쵸? 물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엔 교수 듣기 좋으라고 어머 저희는 우수한 교수진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라고 하지만 뻥입니다. 그죠? 자기 들어올 때 우리 없었던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고려하십시오.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대학원 커리큘럼.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졸업 후에 취업 안정성.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의외로 대학원 진학하는 분들이 별로 고려 안 하셔서 제가 고려하십사라고 말씀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분야별 지도 교수입니다. 각
분야들마다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분야에 특화된 어떤 자기 전공 특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상담 심리학과에서 그래도 4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나는 상담 분야들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라는 게 막연 하나만 생겼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배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누가 유명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가장 손쉽게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등등에서 이제까지 있었었던 연차대회와 학술대회들을 목록을 다 뽑아보시고 거기 보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워크샵 프로그램. 워크샵 프로그램들의 강사가 대부분 그 주제의 대표 강사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각의 개별 분야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각 대학이나 대학원들에 다 소속돼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유명하신가라고 하는 것은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대회에서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워크샵 주제랑 그 주제의 대표 강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심리학회에서 했었던 주제 발표는 제 기억에 정신분석 이론이랑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월 달에 했었던 거였었는데 동계 연차 학술대회였었는데 정신분석 관련해가지고 하루를 하고 대상관계 이론 쪽으로 하루를 했었던 연차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보시면 그 주제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그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그날 아마 경북대학교 교육학과에 계신 김진숙 교수님 나오셨던 것 같고, 정신분석 쪽에서는 서울 정신분석 상담연구소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자, 그런 개별적인 사례 팁들을 좀 더 많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류의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의외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꿈 분석 쪽으로 되게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꿈 분석 많이 하시는 상담심리대학원에 있는 교수는 누구세요? 이런 되게 뻔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 가지는 좀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분부터 추천해야 되는지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소수의 인원이 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만큼 특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예요. 제 하는 이야기 맥락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2007년도였었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역시 그때도 동계 연차 학술대회였던 것 같아요. 꿈과 관련된 주제로 한번 쭉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 모시고 그 학술대회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도 그때 알았었던 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덕성여대인가에 계시는 주은선 교수님,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됐었었고 몇 분 더 나오셨더랬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는 딱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는 이런 주제가 마음에 들어. 예를 들어 중독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중독은 어느 대학원에서 잘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워크샵이든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쪽에서 학술대회든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주제를 검색해 보시고 나면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돼서 발표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임상심리학회에서도 중독분과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고 상담 쪽에서였나 임상 쪽에서였나 중독 관련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분과위원장이 그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신 밑에 계신 그 위원 선생님들은 다 중독에 관심 있으니까 소속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독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인가 충남대인가에 계시는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원로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조금 더 젊으신 선생님으로는 한동대에 계신 신성만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나는 그렇게 학술대회까지 뒤져가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인생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조금 더 약간 쉽게 가는 방법인데요. 저희 과 컬이 개설된 것들이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들의 컬이 개설된 과목들 있잖아요. 그 과목들마다 나름대로 가장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시려고 다들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간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선택해서 갔더니 어머 선생님 별 전공은 아니시던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분야별 지도교수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진학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점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학업 계획서를 쓰실 때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혹은 이 심층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이 면접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연구 이런 걸 읽어봤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해 보이시겠어요. 그죠? 학부생인데 논문에도 관심이 있다니 이런 헐 하시면서 뽑아주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여러분 고민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지리적 이점, 학교의 종교관, 개인 인맥 뭐 이런 것들 고려하십니다. 그죠? 심지어 제가 알았었던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는 그 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싫어하는 나쁜 X가 다니고 있어서 그 학교는 못 가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건. 자, 대학원 결정을 나중에 좀 더 하시게 될 거고요. 전형 준비 그런 것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많은 대학원들은 구술, 면접, 영어 준비, 서류 준비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선생님 영어를 못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대학원을 고르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많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영어 못하면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시면 되고 영어를 여러분이 뭐 네이티브처럼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난 영어 진짜 못합니다면 그러면 미리미리 영어 시험 성적을 받아놓는 걸로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영어를 그날 와가지고 문장을 주고 그 직독직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쓰는 걸로 완역하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어 문제를 주고 영어 문제로 답변하라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트렌드는 영어 문제를 많이 채택하는 편이에요. 저희 한양사이버대학원도 영어 문제를 그 첫 해에는 채택을 안 했었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채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제가 없는 대학원을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영어가 쉬운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영어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정리를 할 때 난 영어 안 하는 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라고요. 자,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학업계획서 혹은 연구계획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한양사이버 들어오실 때 이 학업계획서 몇 줄 쓰고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 편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약간 살짝 논문 비슷하게 쓰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를 리뷰를 쭉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텐데 방법은 이렇게 할 거고 기대되는 결과나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전 들어가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대학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 얘기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런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가가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카운트다운 하셔야 되는데 시험 준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시험 준비하실 수가 있으면 풀타임이라는 건 말하자면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나는 그냥 이 대학원 입시만 준비할 수 있어라는 게 풀타임이겠죠.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4년 상담 심리학과 공부를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달에서 석 달 정도 준비하시면 여러분 실력에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풀타임이 잘 안 되겠죠. 파트타임으로 준비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미리미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압박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눈에 바르고 들어가서 쓰고 나온다 이런 압박으로 하시려면 혼자 준비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스터디를 좀 더 조직을 하시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공 시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담 심리학 이론만 묻는 학교가 있고요. 상담 심리학 이론을 묻고 더불어서 심리학 이론도 묻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별로 다른데 학교별로 어떤 전공 구술 시험 혹은 어떤 전공 서술 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미리 공지를 합니다. 대부분 공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들은 요즘 추세가 구술 시험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 투사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가 요즘 한참 주가가 높잖아요. 대학원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대학원 경쟁률이 낮으면 3대 1, 높은 경우에는 10대 1에서 대충 20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양사이버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경쟁률은 저희가 50명 뽑았는데 10대 1이었었거든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럼 500명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서술형 문제를 내면 우리가 500명 분량 거를 다 읽고 그것도 이거 길게 쓰는 건데 채점을 해야 되니까 구술로 물으면 즉시 채점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만나기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점점 많은 학교들이 구술을 더 선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카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필도 하고 좀 매기는 것도 편해지고, 그죠? 아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구술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긴장하면 답 더 못하는 분들 꼭 계시죠? 특히나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니까 너무해. 그런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그런 게으른 교수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에 오셔서 교수들 막 야단치고 막 화내고 막 그러고 가시는 응시자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굉장히 그건 놀라운 사건들인데 저희가 영어 시험을 본다라는 걸 미리 공지를 안 하고 구술고사에서 그냥 이렇게 지문 나눠드리고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만 몇 번 해보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좀 기분이 나쁘셨던가 봐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본다는 거 미리 공지 안 하고 할 줄은 몰랐고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길래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저분은 상담센터를 연결해 드려야 돼.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했었다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에서 다 그렇지만 못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잘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다 깎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대답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응시자분들 중에서 의외로 놀랍게. 그리고 교수가 아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요. 아직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분은 석사과정 들어오실 분이 아니라 홀로 독학하셔야 될 분이다. 이러고 굉장히 똑똑하지만 거부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못하시지만 선생님 제가 긴장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또 못했는데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물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왜 나를 뽑았냐라고 화를 내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뽑는 거 100%가 능력 100%로 뭔가를 뽑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능력 100%라고 하면 그 능력에는 여러분의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함한 100%예요. 특별히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인간관계 기술이 떨어지신 분이 만약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상처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에 이 심층 면접 구사를 진행을 했을 때 전공 지식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지만 이 사람의 상담자로서의 자질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상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긴장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웃는 낯으로 들어가시고 성실하게 대답한다라는 그런 인상 주시고 그리고 왜 그날 갔는데 왜 이렇게 면접날 복장 이상하신 분들 의외로 또 계세요. 어머 저분은 콘서트 다녀오셨나? 이런 분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끝나고 난데 혹시 저희 방에 들어오셨던 분 중에 이렇게 깃털 꽂고 들어오신 분 선생님 보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인상을 깊이 각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각인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대학원의 종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대학원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학원, 두 번째는 특수대학원, 세 번째는 전문대학원 이렇게 3가지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외에 다른 대학원의 종류는 없습니다. 근데 특수대학원 경우에는요, 학교들마다 특수대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특수대학원의 이름을 특수대학원이라고 안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무슨 심리상담대학원이니, 가족상담대학원이니, 무슨 보건대학원이니, 어쩌고 대학원이니, 이름이 특별한 대학원들 있죠. 거의 대부분은 특수대학원이에요. 자, 그럼 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등교육법상에서 이 대학원들을 분류를 하고 대학원 각각에 대해서 최저한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교육 목적이라든지 전형 방법, 수업 시간, 과정, 학위 등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적 한번 보시죠.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학부에 과가 설치된 과 있죠. 그 과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대학원일 거예요. 심리학과라고 있는데 그 학과에서 심리학과 대학원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더라라고 하면 대부분 그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교육 목적이 원래는 구분을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원래 구분은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연구 중심입니다. 순수한 학문 탐구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TV 같은 데 보면은 아침 낮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막 지도교수의 비리를 고발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반 대학원은 그러면 수업을 낮에 하겠죠. 오전 11시에 한다, 오후 1시에 한다, 밤 야간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자, 특수대학원은 어떻게 되나요? 낮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원래 특수대학원을 교육부에서 설치하고 인가해 줬었던 주된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 분야에서 고급 인재 양성 혹은 인재의 재교육, 이게 원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실무에서 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실무에서 좀 더 고급 기술을 연마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 재교육이 더 필요해서 석사 수준까지 교육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특수대학원입니다. 그러면 특수대학원은 거의 다 야간이겠죠. 그렇죠. 야간이 아닌 경우는 계절제라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사용하는 특별한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의 경우에 특수대학원은 거의 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은 또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왜 여러분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경영전문대학원. 이렇게. 그게 이제 전문대학원인데요. 전문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은 아닌데 특수대학원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원에서는 박사까지 수여를 하거든요. 그 특수대학원에서는 박사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커리큘럼 상에서는 특수대학원은 석사까지 주는 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실무 중심의 그 고급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이게 연구 역량에다가 중점을 두는 학위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이제 트레이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다라는 의미가 박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박사를 주지는 않고요. 근데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과 어떤 부분은 공유를 하죠. 왜냐하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원과 교육 목적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박사까지 주는 그런 대학원입니다. 상담 심리 분야 쪽에서의 전문대학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보시죠. 일반 대학원 거의 시험 칩니다. 구술시험 100%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지필시험, 필기시험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은 따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 안 치는 경우 없습니다. 구술시험이라도 꼭 칩니다. 그 영어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특수대학원에서도 조금씩 더 영어를 추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서류 전형인 학교가 과거에는 대다수였었습니다만은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시험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그래도 보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시험을 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교육대학원 전공 시험 보고요. 면접에다가 서류 같이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대학원도 특수대학원의 일종입니다. 머릿속에서 정리되시죠?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대학원 수업 시간은 전부 다 주간이고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 그래도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야간 과정을 좀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대학원은 거의 다 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특수대학원은 석사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학위가 약간 다른데요. 학술학위라는 게 있고 전문학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쪽에서 박사학위라고 하면 대개는 PhD라고 부르는 거 있죠. 필로소피컬 닥터, 그러니까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심리학 쪽에서 박사학위를 일반 대학원에서 받게 되면 철학 박사를 받죠. 왜 우리 흔히 아는 박사가 철학 박사, 이학 박사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철학 박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학술학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 사람은 단독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혼자 연구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다라고 독립된 학술적인 전문가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 학위입니다. 근데 전문대학원에서 주는 박사 학위 같은 경우에는 PsyD라고 부르는데요. Psychological Doctor, Doctor of Psychology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저희가 편하게 PsyD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심리학 쪽 분야에서 이 사람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박사학위라는 거죠.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필로소피컬 닥터가 아니라 PhD가 아니라 사이콜로지컬 닥터다라고 해서 PsyD라고 하는 전문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게 뭐가 차이입니까라고 하면 그냥 이름이 차이예요. 이름이 차이고요. 따는 과정에 있어서 학술학위 같으면 수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졸업할 때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60학점이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부논문을 2개를 쓰고 주된 논문 하나를 쓰면 철학 박사학위로서의 심리학 박사학위를 줘요. 근데 전문학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훨씬 더 높고 논문에 대한 규제가 좀 덜 엄격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는 과정이 조금 약간 다르고 경로가 약간 다르고 그리고 학위의 이름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건 어느 거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학술학위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하고 전문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정말 전문가야라고 하는 학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대학원이든 일반 대학원이든 전문대학원이든 첫 번째는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맞는 곳에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포털 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이랑 특수대학원의 차이는 뭔가요? 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답 참 많이 달아놨어요. 일반 대학원은요, 되게 열심히 하는 데고요. 특수대학원은요, 돈만 내면 줘요. 이런 류의 답이라든지 의외로 그런 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답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 다른 분야는 그렇게 놀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심리학과의 분야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단 하기 나름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학위를 더 갖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고등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학술학위든 전문학위든 석사과정에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나면 박사과정은 어디라도 다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로 진학해야 될까? 무슨 진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시겠죠. 그죠?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하고 싶으신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교육대학원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교사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담심리학과 나온다고 교사 자격증은 나오지 않죠. 그러면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셔서 그 수업을, 교직 수업을 이수를 하셔야 그 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교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요건이 갖춰지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전문 상담자로서 나중에 제 개인 상담소를 꾸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돼서 병원에서 같이 스태프들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반 대학원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무도 사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학위 제도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종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처음 들으면 왜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학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원 대학교의 경우에는 석사뿐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원 대학교는 그 상담 분야에서 그 전문대학원을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왜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은 대학원 대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무슨 대학원 대학교라고 되는 경우 있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혹은 용문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그리고 서울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등등이 있는데 그런 대학원 대학교는 전문대학원으로 인가가 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제공을 하고요. PhD를 주지 않고 여기 나와 있죠. Doctor of Counseling Psychology, PsyD, Psychological Doctor를 주게 됩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사이트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학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원 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갈 건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PhD를 하셨는지 PsyD를 하셨는지? 예, 전 PhD 했죠. 예, 저는 일반 대학원 나왔으니까요. 그런 정감 어린 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해 주시다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 5분만 그냥 쉬었다 하시죠.